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의 방송을 애청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자, 지금 11월 5일 날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한 500대 한 38 이 정도로 랜드슬라이드, 산사태와 같은 아주 그냥 전격적인 대승을 거둘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이 포토 아이디,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서쪽에 있는 워싱턴주, 오레곤주, 캘리포니아주, 또 동쪽에 메인주 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뉴저지, 뉴욕, 델라웨어, 포트아일랜드, 커네티컷, 매사추세츠, 그리고 버지니아, 메릴랜드에 이르기까지, 워싱턴 DC까지 이런 지역에서는 그 포토 아이디를 검사를 안 하고 투표를 하는 지역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지역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물론 미네소타주나 일리노이주도 마찬가지로 포토 아이디 검사를 안 했던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지금 하루가 다르게 전 세계의 지각이 급변하고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란에 석유를 사들이고 있는 중국과 또 이란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시진핑이 이란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해체하고 이스라엘을 분리 멸종시켜버리려고 하는 별로 아름답지 못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중동 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 동북아시아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스라엘 친구들에게 저희 방송을 전달해 주셔도 대단히 유익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모르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최근 이스라엘은요, 11월 5일 미국의 대선이 있기 바로 직전 이란의 탄도미사일의 생산시설을 폭격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서지컬 스트라이크, 즉 외과적인 수술 방법처럼 미사일의 발사를 위한 고체 연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고체 연료를 생산하고 있는 그 시설을 골라서 완전히 괴멸을 시켜버렸다 그럽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단거리든 중거리든 아니면 ICBM이 됐든 결국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없게끔 함에 따라서 이란은 앞으로 어떻게 된다? 그렇죠. 미사일 발사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 다음번 목표물로 이란의 에너지 생산 시설을 모두 뭐한다? 폭격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시진핑이 지난 2023년 6월 14일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베이징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가 반세기 이상 시간을 끌면서 팔레스타인 인민들에게 깊은 고난을 가져왔습니다. 1967년 국경선을 기초로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삼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의 근본적 해법이다. 라고 천명을 하였습니다. 중국은 중동 지역에서 미국을 지원하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을 동과 서로 나누어서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삼기 위해서 그동안 이란과 에너지, 무기, 물물 교환을 통하여 이란에 많은 중국산 무기들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란은 중국으로부터 받은 무기들을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등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테러 단체들에게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이란이 경제 제재로 인해서 에너지 수출이 차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중국이 에너지를 저렴하게 구매해 가면서 중국산 무기들을 이란에 제공해 왔었습니다. 이 무기들이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 등으로 끊임없이 흘러들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패망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자칫하면 역사에서 사라질 수도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물량 공세는 미국도 당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도 당해낼 별다른 재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마스, 헤즈볼라 등이 파놓은 땅굴은 무슨 돈으로 이런 땅굴을 팠으며 또 누구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 땅굴을 팠겠습니까? 결국 중국의 자금과 북한 괴뢰 집단의 기술이 동원되어 땅굴을 팠던 것입니다. 중국이 북한 괴뢰 집단에게 핵기술과 탄도미사일 제조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왔고 이로 인해서 북한 괴뢰 집단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핵미사일 핵무기로 미국, 한국, 일본을 공격하게끔 하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에너지를 헐값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무기 시장에서 성능이 떨어져서 판매가 되지 않는 각종 탄도미사일, 드론 등 중국산 무기들을 이란에 제공하고 이것들을 이란이 받아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에게 중국산 무기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사방에서 공격하도록 뒤에서 조종, 유도해 왔던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사라지게 되면 미국은 힘을 마음껏 쓰지 못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중국은 이란과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들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제거하고 중동의 에너지를 모두 독차지할 속셈을 가졌던 것입니다. 참으로 왕서방다운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2023년 6월 14일 북경을 방문했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에게 예루살렘을 둘로 쪼개서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 수도로 줄 테니 이스라엘을 제거하라고 지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란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약 90%가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금액만큼 중국 무기와 위안화를 합해서 물물 교환을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생산 시설을 공격하여 폭파시키지 않는다면 이란과 중국의 커넥션을 끊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무기가 이란이나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반군에게 공급되게 되면 나라 체급이 작은 이스라엘은 결국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행정부와 상의하여 이란의 원유 및 가스 시추 시설을 모두 폭파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란의 하늘은 뻥 뚫렸습니다. 특히나 S-300이라고 하는 러시아제 방공망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공군기대 공습 직전 모두 파괴되었고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자, 앞으로 뻥 뚫린 이란 하늘을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안방 날아다니듯이 마음 놓고 휘젓고 다니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란의 원유시설, 가스시설들이 모두 다 불덩이 속에 폭파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생산 시설을 모두 파괴시키게 된다면 중국은 에너지의 약 3분의 1 정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 내부에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될 것이고 중국의 공장들은 모두 부도가 나게 될 것입니다. 금년 겨울에는 수억 명의 중국인들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생존을 위해서 중국 공산당의 재산을 털어먹으면서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동시에 시진핑이 내부 갈등 내전으로 인해서 실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에서 중국으로 공급되는 에너지가 끊기게 되면 중국에서 이란 측에 제공하는 무기 역시 단절되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오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미국산 셰일가스 및 셰일 오일을 수출하여 더욱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게 도전하는 중국의 기업들이 모조리 부도가 날 것이고 중국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을 공격하고 중국 공산당의 재산을 약탈해야만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바야흐로 춘추 전국시대 내전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은근히 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유 및 가스 시추 시설을 폭파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연성은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란이 보복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국가들의 원유 및 가스 시추 시설을 모두 폭파시키게 될 경우 중동에서 에너지 공급이 차단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국산 셰일가스나 셰일 오일이 엄청나게 비싸게 국제시장에서 팔리게 될 것이고 이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전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란이 중동 산유 국가들의 에너지 생산 시설을 모두 폭파시키게 된다면 중국은 에너지 공급이 안 되어 말라 죽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멍청한 문재인이가 잘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미 문재인이가 있을 때 2017년부터 2036년까지 280만 톤의 미국산 셰일가스와 셰일 오일을 구매하기로 장기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미국산 에너지를 더 구매하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즉 중동이 불바다가 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오일과 가스의 운반은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자, 북한에 돈 주고 뻘짓하다가 약점이 잡힌 문재인이가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목졸림을 당하면서 맺었던 것인데 어떻게 보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잘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일본은 미국산 에너지를 공급하는 양이 미미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는 순식간에 초토화될 수 있는 위험성도 대단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중국의 기업들이 모두 죽어버리게 되고 도태해버리면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전 세계 각 시장을 모두 쓸어 담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중동에서 에너지 공급이 안 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엔 큰 타격이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연간 100조 원에서 2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에너지를 중동에서 사오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에너지 공급이 차단될 것을 대비하여 미국산 에너지 공급을 대대적으로 늘려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혈맹 간에 거래해야 될 아름다운 미풍양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부인을 지키는 것 외에 국정에 전혀 관심이 없고 또 스폰서 끼고 과거 룸사롱이나 전전하는 그런 스폰서 검사들처럼 마치 시장을 배회하고 있는 그런 일수 찍는 건달들처럼 해외여행이나 열심히 다니고 술 마시는 데에만 신경을 쓴다면 이건 앞으로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다고 할 때 이 탄핵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평양의 대남 공작기관의 지령에서 비롯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자들이 이렇게나 평양의 말을 잘 듣고 또 같은 좌파 진영 내에서 이재명이가 더 뛰어난 좌파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갈아치우겠다고 한들 별로 걱정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김문수라고 하는 노동부 장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백업할 자원이 우리 자유애국 우파진에 있다란 얘기죠. 자, 만약에 김문수 장관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국제정치학자고 우리나라 국제정치학계의 태두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이충근 박사님이 외교 안보 총괄 사령탑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하고 상의해서 중국을 해체시켜버리고 동북 삼선과 만주 지역을 대한민국 영토로 만드는 빅딜이 현실화되고 성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을 해체하고 중국 기업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시장을 국내 기업들이 모두 차지하게 된다면 주한미군 주둔비용 100억 달러로 증가된다 한들, 정확히 말하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입니다. 이 분담금이 이 100억 달러가 아니라 200억 달러가 된다 해도 이거 아마 우리들 입장에서는 껌값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산 셰일가스와 셰일 오일을 대한민국이 대량으로 저렴하게 구매해서 중국이나 일본에 판매하여 막대한 부를 추가적으로 창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을 해체하고 중국 기업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시장을 우리 기업들이 모두 빼앗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 해체 과정에서 동북 삼선과 산동 반도까지 우리의 영토로 편입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북한 지역은 원래 우리의 땅이었으니까 접수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에 만약에 관심을 갖지 않고 해외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본인의 마누라 지키는 것에만 연연한다고 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기 바라요. 이렇게 된다면 방법이 없어요. 빨리 집으로 보내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집으로 보내드리고 별도의 다른 대통령을 뽑아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국민의 행복과 국민민복을 극대화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처사가 될 것입니다. 자, 이미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께서 마련해놨던 이 아름다운 K-메디칼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파탄내었습니다. 이 파탄낸 책임을 지고 권력에서 언젠간 내려오게 될 텐데 결국 권력이 끝나는 날 이후에 아마도 의왕에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 전문 공급소로 직행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 될 겁니다. 지방에서 의사들이 모자라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아주 호연지기 있게 포효를 했습니다만은 수도권에 이미 6,600석 플러스 알파의 병상을 이미 대형 병원들에게 허가해줬다는 것이 이미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탄로가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형 병원에서 얼마의 금액을 받기로 했고 국민들이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가 죽어나간다는 엄연한 사실을 알면서도 일체 신경도 안 쓰고 무리하게 의료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이 어떠한 배경이었는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국장급 업무인 실손보험 개혁을 뜬금없이 올해 연말 이내로 마무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합니다. 실손보험 회사에서 도대체 얼마를 받았길래 보건복지부의 국장 나부랭이들이 해야 될 업무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는지 모두 그 전말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이가 저질렀던 각종 범죄를 봐주는 조건으로 도대체 문재인이 빼돌린 자금 중에 얼마를 받았는지도 조만간에 언젠가는 모두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한 푼도 안 받고 문재인을 지난 2년 동안 수사 착수조차도 하지 않고 수사를 시작도 않고 문재인을 봐주고 있었다면 과연 어떠한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 대한 신뢰?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신뢰 말이죠. 또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 조작을 통해서 2위였던 윤석열 후보가 1위였던 홍준표 후보를 밀어내고 1위로 올라갔던 건도 조만간에 진실이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 아래 비밀은 없습니다. 천망회회요 소위 부실이라 하였습니다. 하늘의 그물망은 넓고 넓어서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성긴 것 같아도 절대로 잃어버리는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감추고 거짓말을 해도 결국에 다 드러나고 결국에는 학문검사 받고 친환경 무상급식 먹으러 간다. 좀 더 심하면 교수형에 혹은 총살에도 처해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아주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나르시시즘에 도취될 만한 그런 인물이에요. 여유 있는 집안에서 국임없이 자랐고 명문대학을 나왔고 재산도 많습니다. 부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널드 트럼프의 특징이 있죠. 대단히 술, 담배를 안 하고 마약을 안 하는 아주 정제된, 절제된 아주 그런 모범적인 가장이기도 합니다. 단 한 가지 흠이라면 예쁜 여인들과 살다가 헤어지면서 위자료를 많이 주고 멋지게 헤어지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인 이름이 무슨 성씨가 찌씨고 이름이 재명이라는 그런 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찌재명이처럼 공짜로 여자랑 연애하고 걷어차고 악담하고 죽여버린다고 내지는 감방에 쳐넣겠다고 이런 식으로 협박하진 않죠.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찌재명과 도널드 트럼프가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국민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조중동이나 KBS, MBC 이런 쓸데없는 가짜 언론에 의해서 속임을 당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 한국 대통령이 아무 생각 없이 술이나 즐겨 마시는 사람이야? 그 정도로 자제가 안 돼?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못난이 와이프랑 데리고 다니면서 해외여행이나 릴렉스 한다고? 자, 이렇게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한테 보고가 되어진다면 도널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그거 좀 빨리 갈아치워. 갈아치우고 정말로 친미 반중할 수 있는 새로운 자유파 애국 인사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서 보이지 않는 모종의 일을 하겠죠. 자,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요 굉장히 정의로운 남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법전에도 없는 죄명, 국정농단, 경제공동체, 묵시적 부정청탁 등의 혐의를 씌워서 옥살이를 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태블릿 PC를 조작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등과 같은 부패 검사들하고는 얼굴 맞대고 국정 운영을 일체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이미 갖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이 검사들을 동원해서 증거를 조작했고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똑같은 수법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검사들을 동원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는 그동안 법원에도 끌려다녔고 기소도 되었고 탄핵도 여러 차례 당해봤고 몹쓸 자들에 의한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미합 중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이 부패 검사들이 패거리가 되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쳐넣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법전에도 없는 죄명을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자, 동일한 수법을 미국의 민주당 정부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똑같이 적용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정상회담을 할 것 같습니까? 생각은 여러분들의 자유롭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란 사람,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이미 자유파가 아니고 좌파라는 것을 이미 보고를 통해서 다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좌파 출신의 윤석열이란 인물이 국정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없어져 버리는 2024년 1월 1일까지 전직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은근슬쩍 문재인을 비호하고 보호했다 하는 점을 이미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의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에 대한 평가를 좌익이다, 좌파 검사들이고 문재인의 사냥개이자 호위무사를 했던 자들로 우리 워싱턴 DC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서 별로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다. 이런 평가를 워싱턴에서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신임 47대 대통령 역시 현재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그다지 국가적인 이익에는 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만 생기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겠다. 이런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자, 따라서 대한민국의 주권자 누구죠?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들이시죠? 대한민국의 국민들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이 곧 도래할 수도 있다. 해서 미리미리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유컨대 주주가 볼 때 전문 경영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기업의 영업이익을 만들지 못하면 중도에 계약 해지하고 파면시키고 내보냅니다. 그냥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경영인을 맞이하면 되는 것이죠. 자, 대통령은 전제 왕조 시절의 왕입니까? 왕 아닙니다. 그러면 이 나라 주인 누굽니까? 국민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주권자이자 이 나라의 주인이고 그리고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제발 이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노예근성, 거지근성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노예근성, 거지근성은 저 땅바닥에 패댕겨 쳐버리고 주인의식을 그리고 국민 주권의식을 굳건하게 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우상처럼 떠받들어서 되겠습니까? 네? 우상처럼 떠받들어서 되겠냐고요? 아니죠. 정치인들은 대의 정치를 한답시고 우리가 뽑아서 우리 대표자로 뽑았는데 제대로 할 일을 못하면요 즉각 갈아치워버리면 됩니다. 그들을 왜 국민들의 혈세를 갖고 밥을 먹이고 호화로운 관용차를 타게 하고 할 일이 없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지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이 정치 이 불황아들이 국민 알기를 우습게 못 알고 국민을 갖다가 얕잡아 보지 못하고 존경하고 우러러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되죠? 이런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국가에 충성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개인에 대한 호감을 갖고 그 사람을 좋다, 찬양한다 이거보다는 우리의 국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주인된 자로서 국민 주권을 명명백백하게 확립하는 그러한 지혜롭고 현명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지금 취임을 하려면 내년 1월 중하순이 될 텐데 취임하기 직전까지 지금 아주 급속도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녹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개될 일들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감사합니다.